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5천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사업은 역대 최고 수준이어서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5,8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본 예산보다 3,15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2,56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예산은 도정 3대 핵심 사업 분야의 1조 8,003억 원, 새만금 및 SOC 분야 1조 8,407억 원, 안전, 환경, 복지 분야가 2조 9,275억 원 등입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뭉치면 당당하게 전북의 몫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내부 개발 비용, 간선도로 구축 등 총 26개 사업에 8,943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또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새만금 수목원 등 총 248건에 3,6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송 지사는 확보하지 못한 부분을 아쉬워하며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으로 남는 한 부분이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 그리고 보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안전보호 융복합 K랜 전예은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국내외 도시 디자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2017 국제도시 디자인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요.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 도시 디자인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가 광주의 도시 디자인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첫날인 5일에는 광주폴리 등 대표적인 도시 디자인 사례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디자인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둘째 날인 6일에는 광주 도시 디자인의 철학과 비전에 대한 발제와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의 포럼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양동 셋들마을 사업 마을 재생 사례와 송정역 시장 마을 재생 사례에 대한 연구 과정을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 토의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노후화된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의 질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자는 주장이 6일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김남규 의원은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시설의 명칭 변경을 통한 기능 확장과 수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옥마을 브랜드의 대표성을 서울시 등 후발주자들에 빼앗기면 안 된다며 전주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이에 대해 유사 시설들은 기능을 전환하고 시설들의 컨텐츠와 전문성을 강화해 한옥마을 문화시설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신촌 기차역 앞에 컨테이너로 만든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섭니다. 이곳에는 노점상과 청년 창업자들이 입주해 신촌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5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경의중앙선 신촌역 앞 쉼터에 컨테이너를 활용한 신촌 박스퀘어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촌 박스퀘어는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박스퀘어란 컨테이너를 연상시키는 박스와 광장을 의미하는 스퀘어를 붙여 만든 명칭입니다. 서대문구는 시공사 선정 후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곳은 노점 상인을 입점토록 해 안정적인 자영업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리도 정비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90호항이 총 474억여 원이 투입돼 해양 관광 명소로 탈바꿈됩니다.
수산물 생산 지원은 물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의 90호항이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해양관광 명소로 탈바꿈돼 가고 있습니다. 90호항 국가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어항 위주 개발이 아닌 어장, 어촌, 관광 및 배후 지역과 연계한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 생산 지원은 물론 위판, 가공, 유통, 판매, 소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수산 관련 기능시설 확충과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총 사업비 474억 500만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10만 5,290제곱미터 면적의 국가, 고창, 민간투자분 사업으로 와인 글라스 형태의 차별화된 상징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중심축인 90호 국가어항을 신해양시대의 상징적인 항으로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시행 사업은 총 254억 5,300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파제 침수시설, 연육도로 증고, 선양장, 주차장, 부지 조성 등을 건설합니다. 고창군 시행사업은 총 59억 6,200만 원을 투입,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광장, 송림공원, 잔디공원 및 산책로, 전망대,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합니다. 이 밖에 총 87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해 어업인과 관광객을 위한 편입공간, 문화공간, 판매공간 역할을 수행할 90호항 복합기능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6년 기준 약 11%의 고령 인구 비율을 보였는데요. 이미 고령화 사회 단계를 지나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구의 대부분이 100세의 삶을 누린다는 호모 100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첫 시작으로는 인천시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이날 개소한 것입니다. 재물포 스마트타운 10층에 위치한 고령사회 대응센터는 시니어 연구팀, 즐거운 인생 지원팀, 돌봄 종사자 지원팀으로 구성됩니다. 또 이날 포럼은 문은영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물품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돼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이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소비자 긴급 구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구제 신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구제역과 AI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감시를 실시합니다. 먼저 도축장에 상시주재 검사관을 배치해 질병검사 및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요. 구제역, 고병원성 AI 임상관찰, 도축장 소독점검 등 특별 감시를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의 승강장 계단을 사랑의 건강기부계단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개통식을 개최했습니다. 건강기부계단은 계단의 이용자 수를 카운트하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시민 한 명이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를 때마다 10원씩 기부됩니다. 적립된 기부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 어린이를 후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